시끄럽고 지저분한 아시아? 정말 싫어. 아, 망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것은 러시아 항공사 승무원 소피아가 한 말들입니다. 5년간 오직 유럽 노선만 고집했던 그녀. 아시아라면 치를 떨었던 그녀가 1박 2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한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이 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충격과 감동의 1박 2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항공사에서 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아시아 지역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완전한 편견이자 무지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 노선만 고집해왔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 이런 곳들만 다녔어요. 아시아 노선은 피하고 또 피했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인천 경유 스케줄을 받게 됐어요. 스케줄표를 보는 순간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 망했다. 왜 하필 한국이야? 마치 벌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15년 베테랑 선배 옥사나가 같은 스케줄표를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어머, 소피야. 한국 가는 거야? 정말 좋은 나라야. 나도 이번에 함께 가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선배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15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 아시아를 좋아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마지못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출발 직전이었어요. 승객들도 다 탑승하고 이제 곧 이륙할 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기계 결함으로 점검 후 출발 예정입니다. 출발은 내일 밤으로 연기됩니다. 기장의 방송이 나온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시작이다. 한국 승객들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거든요. 연착이 발표되면 승객들이 항상 화를 내니까요. 특히 아시아 승객들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착이 발표된 후 승객들에게 음료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했어요. 생각보다 차분한 반응이었죠.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17A 창가석에 앉아 계신 한국 중년 남성에게 커피를 드리려던 순간 비행기가 살짝 흔들렸어요. 제 손에서 뜨거운 커피가 그대로 그분의 새하얀 셔츠에 쏟아졌습니다. 아!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정말 정적이 흘렀죠.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끝났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화낼까. 유럽이었다면 지금쯤 매니저 부르라고 소리치고 있을 텐데. 러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승객들이 정말 화를 내거든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느냐, 책임자를 불러라, 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소리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성분이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예상과 반대였어요.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다쳤는지부터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한국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승무원분이 더 놀랐네. 옷은 나중에 세탁하면 되죠. 다친 데 없으면 다행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러시아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분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신 후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직도 놀라셨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역 앱으로 뭔가를 타이핑하시더니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번역된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 뻔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별일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정말로 전 괜찮아요. 대신 남은 시간 동안 웃으면서 일하세요. 당신의 미소가 다른 승객들을 편하게 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게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구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는 만석이었어요. 한국인들, 경유 승객들, 관광객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뒷좌석에 앉은 서양인 남성 2명이 계속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이 한국 음식들 정말 역겨워 보여. 냄새도 이상해. 어떻게 이런 걸 먹지? 하룻밤 여기 있어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었어요. 주변 한국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이에요. 저도 듣기 불편했는데 한국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한국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시더니 조용하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실례지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말 품위 있고 예의 바른 요청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서양인의 반응은 최악이었습니다. 뭐, 누가 너한테 간섭해달라고 했어? 전형적인 아시아인이네. 항상 다른 사람들 통제하려고 해. 너희들은 다 똑같아.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완전한 인종차별적 발언이었어요. 버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다른 승객들도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그들에게 다가가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젊은이, 비행기 연착으로 화가 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모욕할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어요.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계속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40년간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녔죠. 어떤 나라든 그 나라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편견 없이 바라보면 말이죠. 이왕 한국에 머물게 되셨으니 즐거운 추억 만들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양인들은 할아버지 말씀을 듣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완전히 기가 죽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그 서양인 중 한 명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죠.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강함이구나. 소리치지 않고도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까지 할 수 있는 품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호텔 체크인 후 시간이 남아서 근처 전통시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동료 마리나와 선배 옥사나와 함께 시장을 구경하는데 정말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모습. 러시아의 재래시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떡볶이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빨간 국물에 떡이 둥둥 떠 있는 게 신기해 보였거든요. 어디서 왔어요? 떡볶이 사장님이 활짝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외국인이라고 귀찮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떡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3초 후 갑자기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매웠거든요. 러시아 음식은 매운 게 거의 없어서 완전히 당황했어요. 혀가 얼얼하고 목구멍까지 타는 것 같았어요. 마리나와 옥사나가 놀라서 물을 찾고 있는데 그때 떡볶이 사장님이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어머, 어쩌지? 너무 매웠나 봐요. 사장님이 급히 냉장고에서 노란색 팩에 든 음료수를 꺼내서 빨대를 꽂아 제게 건네주셨어요. 이거 드세요. 빨리빨리. 저는 울면서 그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안에 타는 듯한 매운맛이 싹 사라지면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나나 맛이 퍼졌어요. 마치 마법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봤더니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답하셨어요. 바나나 맛 우유예요. 매운 거 먹을 때 이거 마시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마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매운 거 못 먹는데 이거 마시면 잘 먹어요. 어느 정도 진정되자 사장님은 오뎅을 서비스로 주시면서 오뎅 국물에 떡볶이를 씻어서 몇 개 주셨어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덜 매울 거예요.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 독특했어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손님 입맛에도 맞나요? 사장님이 번역기를 꺼내서 저희와 대화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맛있어요.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자 사장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더 드릴까요? 서비스예요.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를 하나 더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나중에 또 매운 거 먹으시면 마셔요. 그때 처음 먹었던 바나나 맛 우유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후로 완전히 중독됐어요. 호텔 가는 길에 마트에서 5개나 샀어요. 마리나가 제게 말했어요. 소피야, 너 완전히 변했어. 웃는 모습이 예전과 달라. 옥사나 선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빠진 거네. 처음엔 다들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진짜 감동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저녁 8시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한강공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밤에 혼자 강가에 가는 건 위험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절대 가지 않아요. 정말 안전해요? 호텔 직원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네. 한강은 24시간 안전해요. 경찰들도 계속 순찰하고 CCTV도 많아요. 걱정 마세요. 반신반의하면서 한강공원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들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책하고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산책을 하고 정말 평화로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희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공원 안 테이블에서 끓여 먹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공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라면을 끓이는데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머, 멀리서 오셨네요. 라면에는 김치가 최고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져온 김치를 나눠주시더군요. 드세요.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라면과 김밥 조합 최고입니다. 저희가 김밥 넉넉히 사왔으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처음 먹어본 김치는 정말 특이했어요. 시큼하면서 매콤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라면과 정말 잘 어울렸어요. 함께 주신 김밥도 입안 가득 여러 재료들이 씹히면서 건강해지는 맛이라고나 할까요? 맛있어요. 제가 말하니까 아주머니가 더 기뻐하셨어요. 김밥 맛있죠? 더 드실래요? 김치는 집에서 담근 거예요. 경찰도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친근하게 인사까지 하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거겠지. 강변을 걸으면서 서울의 야경을 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가 음악에 맞춰 춤추고 한강에 반사된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구나. 마리나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소피야, 우리 러시아도 이렇게 평화로우면 좋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평화로움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한강에서 돌아오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를 더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잠시 자리를 비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한 한국 고등학생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음료수를 고르고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하는 걸 봤어요. 완전 셀프 서비스구나. 정말 신기했어요. 물건을 고르고 바코드를 찍고 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과정을 고객이 직접 하는 거였어요. CCTV는 있었지만 정말 놀라운 건 아무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구경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회사원, 학생, 아주머니 모두들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고 정확히 계산하고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한 고등학생은 음료수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캔이 찌그러졌는데 새 걸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산했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정말 정직하네. 마리나가 놀라서 제게 속삭였어요. 소피야,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무인 셀프 계산대는 처음 사용하는데 조작법이 간단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화면에서 바코드를 찍으라고 안내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옥사나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선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직해요? 그리고 이런 무인 계산대가 있다니
한국의 기술력도 정말 놀라워요. 소피아, 이게 바로 한국의 문화이자 기술력이야.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첨단 기술이 만나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정말 부러웠어요. 이런 신뢰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다음 날 점심 호텔에서 배가 고파서 배달 앱을 켜봤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피자나 햄버거 정도만 배달되는데 여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치킨, 냉면, 김밥,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심지어 삼계탕까지.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정말 세계 각국의 음식이 다 있었어요. 이게 다 배달이 되는 거야? 마리나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배달되네. 저희는 치킨과 냉면을 주문했는데 앱에서 25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 표시되더라고요. 정말 25분에 올까? 반신반의했는데 정확히 25분 만에 벨이 울렸어요. 더 놀라운 건 포장 상태였어요. 냉면은 국물이 새지 않게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고 면과 고명이 따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얼음까지 들어있더군요.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포장한 거야? 치킨은 바삭함을 유지하려고 특별한 통풍 포장지에 쌓여 있었고 소스, 피클, 물티슈까지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이 섞이지 않게 칸막이까지 있었어요. 이게 25분 만에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냉면 국물은 정말 시원했고 치킨은 방금 튀긴 것처럼 바삭했어요. 전혀 배달 음식 같지 않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포장할 때도 먹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세심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배달앱을 더 살펴보니 24시간 주문 가능한 곳도 많았어요. 심지어 새벽 3시에도 주문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있더라고요. 새벽에도 배달이 되나?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웃으면서 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잠들지 않는 나라예요. 치킨, 피자, 족발, 보쌈. 24시간 배달되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배달 기사분들이 밤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식 문화가 발달했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거나 공부하다가 배고플 때 언제든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편리함을 일상적으로 누리는 한국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옥사나 선배와 함께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배,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소피아, 나도 처음엔 너와 똑같았어. 하지만 그동안 한국 노선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지. 선배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인천공항에서 근무했을 때 일이야. 체크인 카운터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지. 한국 승객들이 정말 신기했어. 모든 사람이 짐을 정확히 23kg에 맞춰서 왔더라고. 한 명도 예외 없이 22.5kg, 23kg, 22.8kg 다들 집에서 미리 저울로 재서 온 거야. 다른 나라 승객들은 대부분 오버되거나 아니면 너무 가볍거나 하는데 말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준비성이야. 여권, 보딩패스, 비자 서류, 모든 걸 미리 준비해서 바로바로 꺼내더라고.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말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여권 보여주세요라고 안내하면 그때서야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질문도 거의 없었어.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미리 다 알아보고 와. 몇 시에 탑승하는지, 게이트가 어디인지, 수화물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미리 공부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인 150명 체크인이 1시간 만에 끝났어. 다른 나라였으면 3시간은 걸렸을 텐데. 선배가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건 작년에 있었던 일이야. 호주행 비행기였는데 한국에서 호주로 입양 가는 아이와 양부모가 타고 있었어.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선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2살 정도 된 여자아이였는데 아무래도 낯선 사람들 품에 있으니까 무섭고 불안했는지 계속 울기 시작했어. 주변 외국인 승객들은 시끄럽다고 뭐라고 한마디씩 했고 그 양부모는 얼굴이 빨개져서 매우 난처해했었지. 그런데 뒤쪽에 앉아있던 한국 중년 부인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그 아이에게 다가간 거야. 양부모에게 먼저 정중히 양해를 구한 다음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는 등에 업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한국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지.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분도 안 돼서 아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완전히 잠들었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특히 그 양부모는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 그 부인은 아이가 깨면 놀아주다, 아이가 졸려하면 등에 업고는 다시 기내를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재웠어. 분명 그분도 힘들고 긴 여행 시간 동안 쉬고 싶었을 텐데 말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중년 부인께 차 한 잔 드리면서 여쭤봤어. 처음 본 아이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안고 재우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힘들긴요. 제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 저 아이는 이제 영영 고국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국말도 한국 음식도 한국의 따뜻한 정도 모르고 자랄 거예요. 제 품이 마지막 고향의 품인 거죠. 제가 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엄마 품처럼 따뜻한 한국인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언젠가 저 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될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몸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고향의 추억이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도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났었지. 한국 사람들에게는 혈연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구나. 같은 민족, 같은 문화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거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어. 그게 이 나라의 진짜 매력이야. 오늘 밤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쉽지?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동료들도 모두 말했어요. 저도요. 가기 싫어요. 한국에서 더 오래 있고 싶어요. 1박 2일의 짧은 여정을 뒤로 하고 드디어 모스크바행 러시아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내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의사분이 계시면 즉시 객실 승무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급히 뒤쪽으로 달려갔어요. 34시석에 앉아있던 70대 러시아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할머니의 가족으로 보이는 분들은 울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의사입니다. 한국인 중년 남성이 급히 달려왔어요. 그분은 주저없이 할머니의 맥박을 재고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의료진 키트를 가져와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기내용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젊은 여성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저는 간호사예요. 도와드릴게요. 뒤이어 또 다른 한국인이 일어났어요. 저는 의대생인데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지원자도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4명의 한국인이 완벽한 팀워크로 할머니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간호사가 산소 공급을, 의대생은 맥박 체크를, 다른 한 명은 보조를. 각자 맡은 역할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맥박이 약해지고 있어요. 산소 농도를 높여주세요. 제세동기 준비. 마치 병원 응급실 같았어요. 한국말과 영어가 섞여서 나오는데도 서로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러시아 승객들, 유럽 승객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할머니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었죠. 30분간의 사투 끝에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자 기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승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의사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러시아어로 말씀하셨어요. 바부시카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러시아어를 하세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웃으시면서 답했어요. 아니에요. 구글 번역기로 미리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안심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한국 간호사분도 할머니에게 물을 드리고 담요를 덮어주고 계속 손을 잡아주셨어요. 다른 한 분은 번역기로 할머니와 계속 대화하며 안심시켰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내 생명을 구해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구나.
혈연도 아니고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할머니를 위해서 4명의 한국인이 목숨을 걸고 30분간 싸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1박 2일.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으로 한 나라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커피 쏟은 걸 용서해준 그 승객, 바나나, 우유를 준 떡볶이 사장님, 할머니를 구한 한국인들, 23km 딱 맞춰오기, 서류 미리 준비하기, 조용히 하기. 그건 법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마음이었죠.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더군요. 특별한 날에만 친절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랬어요. 버스에서 할아버지의 품위 있는 대응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용서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변했듯이 옥사나 선배가 변했듯이 선한 영향력은 정말로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와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려고 해요. 승객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실수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 노선을 오히려 선호해요. 더 많은 아시아 나라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졌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목적지가 됐어요. 대한민국,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1박 2일 만에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나라. 비행기 연착이 축복이 된 기적 같은 나라. 한국 사람들, 당신들의 나라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감동받아?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한국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감동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밤에 혼자 나갈 수 없는 나라, 무인 편의점이 불가능한 나라, 응급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려 하지 않는 나라, 작은 실수에도 크게 화를 내는 나라. 그런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배려심 깊고 질서의식이 있고 따뜻한 민족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푸드도 좋지만 가장 강력한 한류는 바로 K-마음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운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